심리 치료,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는 다르다. 심리 치유와 치료는 또 다르다. 그래서 치료 그러면 일반 병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기분 나빠해요.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거지 어디 거기서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치료보다는 치유, 뭐 상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심리 상담은 그냥 상담보다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 폭이 좀 더 좁혀갈 수 있다. 그냥 상담 그러면 영역이 엄청 넓어지죠. 뭐 비즈니스냐 뭐냐 뭐 넓어지는데 심리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지금 마음이 좀 괴로우니까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좁혀지는 거죠. 마음의 문제, 마음의 염려, 삶에 있어서 부딪힌 마음의 문제를 상담하는 거죠. 치료는 이제 전혀 또 달라요. 심리 치료라고 하면 병적 증세가 진행된 과정을 다루게 된다. 자, 1단계에서부터 5단계. 물론 5단계도 또 초보,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자, 1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 2단계는 2단계부터 이제 병적인데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있고 상담자가 조언을 하면 그대로 행동하는 초신자 같은 개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럼 믿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3단계는 진행되면서 자기 고정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이,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바꾸도록 만드는 게 이제 상담이죠.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딴소리 하는 겁니다. 실컷 이야기했는데 자기 이야기 딱 꺼내놓고 그래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시간 좀 걸리고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5단계는 이제 소위 말하면 조현병, 정신분열,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망상, 뭐 이제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막 만들어져 가지고 뭐 환청,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초보, 그 다음에 중급, 그 다음에 고급,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나눈다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인격적인 면이 있어서 일반적 대화도 가능하고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급반쯤 가면은 이제 거의 이제 일반적 이제 대화 소통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울증이나 열등감이나 기타 정신과적인 부분들을 치료하게 된다. 역시 세상적인 심리치료는 일반적인 치료 기법과 약물치료 등을 사용하는 반면에 기독교 치료, 특히 G7 심리치료는 영적 치료와 5가지 성품 치료가 중심이 된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약물치료나 필요하면 권장을 해서 굳이 막 강제로 약을 끊어서 불안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줄였다가 해봤다가 이제 이렇게 해봐도 되고. 저도 이제 그 고공공포증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초기에 선교 다닐 때는 심장에 비상약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급하면은 그 혓바닥 밑에다가 이걸 넣고 빨면은 이게 안정이 좀 와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흔들리거나 그럴 때 이제 막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막 이런 현상이 오죠. 오는데, 그래서 이 약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 약을 먹으면은 한번 딱 먹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걸 의존도가 커지는데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자. 그리고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막 극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적 상황이 싹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보에 대해서 인지가 되면 두려움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보를 내가 알게 되냐면은 기압의 차이 때문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은 이건 없다. 없다. 거의 없다. 이건 단지 기압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떨어지는 없다. 그 정보를 딱 가지면서 그게 많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뭔 치료입니까, 이제. 그 이제 인지 치료고,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아프다 그러면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래버리면은 이게 안 돼. 불안해, 계속. 그러니까 검사할 거는 가서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오셔서 저하고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해보시죠. 그래도 또 뭐 내가 돌팔이 같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뭐 잘 못 믿겠다. 그러면 또 병원 가서 또 뭐 이제
이제 심리 그 정신과에 가가지고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한번 와서 같이 나눠보고요. 비슷한 치료 방법이면 여기서 하셔도 되고 또 거기서 하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반 정신과나 이런 데서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해도 그게 완전하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결론에 가면 다시 또 원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제 우리한테 오는 경우에는 보통 병원 가서 웬만큼 다 해보고 이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딱 벌어지자마자 목사한테 찾아온다? 이건 별로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가서 다 검사하고 뭐 정신과 진료 받고 그래도 안 되는데 그럼 목사님한테 어느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경우가 이게 그럼 좀 병이 더 깊어지지 않아요? 깊어지죠. 그래도 심리라는 거는 자기가 일단 해볼 건 다 해봐야 돼. 해볼 게 남아 있으면은 예, 의존도가 약해. 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 사람이 와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지 뭐. 네, 그렇잖아요. 뭐 안 와도 할 수 없고 뭐 오면 좋고 다만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또 전화해보고 또 일반 회사나 일반 병원에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해요. 이렇게 너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 문제는 감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귀찮긴 하죠. 이거 한 번에 싹 끝내고 되면 되는데 그냥 또 안 됐다고 그러고 또 전화 와가지고 오늘도 막 이렇게 불안해지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또 그러면 나도 답답해. 그 사람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그러면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같이 연구하는 거죠. 뭐 같이 도대체 원인이 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그리고 해결 방법. 전에는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봤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같이 분석하고 이렇게 분석을 좀 잘해야 돼요. 분석. 자, 심리 치료는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요. 예방, 치유, 관리, 발전. 상담과 심리 치료의 치료 영역.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고 그러면 이제 간판을 걸어야죠, 이제. 교회 안에 부설기관으로. 앞으로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 KDM 교회는 이제 교회와 함께 부설기관으로 KDM G7 자기개발문화원. 이제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 자기개발문화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심리상담, 어린이 코칭, 뭐 이런 이제 제목을 쭉 몇 개 이제 달아가지고 이제 그걸 알리고 홍보하고 전도지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제 저는 이제 탑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이제 응용을 지금 해볼 생각이에요. 이게 정도 다 마무리가 되면은 그 탑차에다가 완전히 거기다가 이제 무료 상담, 이동 상담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담하는 거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아파트 단지마다 월요일 날은 이쪽 또 화요일 날은 저쪽 뭐 아니면 이제 정해놓고 그 날짜에는 거기 가서 이제 있는 거죠 뭐. 그거는 좀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어떤 장소를 차려서 하는 것은 약간 그 불신감이 좀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원 이런 분야에서 네. 많이 이렇게 좀 쏘는 데가 있거든요. 네. 상담, 뭐 자녀 교육 뭐 이런 제가 많이 봤어요.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교인들을 이렇게 빼내간다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차려서 하는 것은 좀 특히 또 여자 목사님도 이상하게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좀 걸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해보고 일단 교회에는 이제 문화 교실이 다 요즘엔 있으니까 교회 안에 그런 문화원을 이제 개설을 해서 그 문화원을 통해서 이제 어느 날은 뭐 부모 코칭 교육을 한다든지 어느 날은 뭐 한다든지 그래서 기독교 코칭을 하는 거니까. 자, 영성치료, 성품 응용치료, 사회적 방법 및 의료치료.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일본의 어느 이제 그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은 이제 병원에서 자기 전공을 선택할 때 자기가 우울증에 시달려 가지고 정신과를 선택을 했어요. 자기를 치료하려고. 그래서 정신과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뭐 이제 레지던트도 하고 인턴도 하고 다 하면서 자기 선배로부터 우울증 약을
7년 동안 처방을 받아 먹었어요.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미국 쪽에서 나온 어떤 자기 개발 책을 한번 보게 됐어요, 이게. 근데 자기 개발 책을 딱 보면서 거기서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생활 패턴을 바꾸는 문제예요. 생활 패턴. 자기가 먹는 음식, 자기 생활 패턴을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싹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우울증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약을 처방해주지 않아. 우울증 환자들한테. 약을 처방해주지 않는 정신과 의사로 일본에서 이제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 패턴을 바꾸니까 자기가 치료가 됐기 때문에 이거 심리 질병은 우울증이나 이런 건 생활이나 환경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그 양반은 아예 약을 처방하지 않는 이제 그런 정신과 의사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생활 패턴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활 리듬, 먹는 음식 이런 것만 바꿔줘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뇌 세포에 어떤 음식은 뇌 세포를 좀 더 자극할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은 좀 더 온화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삶의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막 지치도록 움직이면 우선 삶의 패턴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바꿔가면서 자기가 자기 몸에 맞는 이런 걸 짜보는 거죠, 이게. 자, 영성치료, 기도 프로그램, 부르짖는 기도의 중요성, 말씀 암송, 묵상법, 상담자의 기도, G7 공부, 이제 봉사활동, 동아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G7에서 치유하는 지금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G7에서는 영성치료를 우선은 한다.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 5가지 성품 응용치료를 한다. 5가지 성품에서 보는 심리 질병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고 이 부분들을 좀 익숙하게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5가지 성품의 본능은 뭐예요? 뭐뭐뭐 하고 싶다. 욕구죠. 그 다음에 존귀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고 비교당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종이 아니고 주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 기계적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자기 장점과 재능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좋은 파트너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좋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유일성의 기능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생각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긍정적이고 능력적으로 생각하며 살고 싶은 마음, 창의력 개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 마음, 억압받지 않고 자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리더자로 살고 싶은 마음, 꼴찌하고 싶지 않고 앞서가고 싶은 마음. 여기가 뭐예요, 이제 다 이게? 다 이제 인격성이에요.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 이거 이제 거룩성. 그 다음에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배려받고 배려하고 싶은 마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이제 사랑성이에요. 자기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싶은 마음,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 영원히 복되게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 종교적 본능. 이런 건 이제 영원성이에요. 자, 두 번째, 장애 요인으로 인해 이 본능이 억압을 당한단 말이에요. 난 지금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누가 막 나를 위협해. 그러면 이제 그게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오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그 심리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하고 싶은 마음이 장애 요인, 사람, 경제, 환경 다양한 이유들로 하지 못하고 억압을 당하는 상태.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되고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고 옆으로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고자 하는 본능이 억압을 당하면 속에서 썩게 되고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썩은 물이 흘러 넘친다. 다양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스스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 조절 장애들을 겪게 된다. 결국 치료는 본능의 물이 가로막히게 된 원인인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고 5가지 성품의 본능이 흐르게 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딸기처럼 만들까? 이렇게 과자처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의 이 부분에 먹여줄까? 요런 이제 익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익숙함. 자, 5가지 성품 응용 치료. 5가지 성품에 의한 분석과 치료. 이거 이제 성품을, 하나님 성품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가장 밑에 있는 본능입니다.
5가지 성품.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일반 심리치료는 뭔가 욕구가 있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고 우리는 이걸 5가지 성품으로 분명하게 성격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 장애 요인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세상이라는 게 어디 그래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못할 때 이거를 이제 화해하고 치료가 되면 괜찮은데 안 되고 넘어가면 이제 병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장애 요인으로 나타난 상처, 썩은 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위에는 이게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유일성의 존귀함.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쭉 해보는 거예요. 대화를 쭉 들으면서 쭉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무시당하는 생활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 이 문제구나. 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언어 조사, 대체 훈련. 그래서 그런 것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언어들을 본다든지 대체 훈련, 생활 리듬 뭐 이런 거 써보게 한다든지 상대방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있는지 검토, 분석, 화해, 가족 상담, 환자 상태 설명, 존귀한 관계 회복, 자기 존중법 14가지 그 중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한번 해보게 만드는다든지 이런 거예요. 자기 칭찬, 잘한 일 찾아 칭찬하기, 격려 강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거를 자기 존중이 여기는 거, 유일성에서 존귀함 아닙니다. 자기 자존감을 높이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이거 이제 자기 존중함 14가지 프로그램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씩 실천해보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칭찬할 일 찾아보기라든지, 이런 거, 외치는 거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어느 정도 자기가 익숙해지고 자기와의 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런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제 병되는 상황에서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 외치기 적극적 활용, 유일성의 모양의 다양성,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지, 비교당하고 있는지. 우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제 자기와 자기가 어떤 관계인지, 학대하는 관계인지, 뭐 이런 걸 이제 보시는 거죠.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종으로 지배당하고 있는지, 주도적인지 아니면 기계적인지, 그의 가진 장점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시당하고 있는지, 자기 것이 없고 남의 걸 기계처럼 하고 있는지,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는지, 부부, 가정, 직장, 사회, 아니면 종처럼 기계처럼 무시당하고 있는지, 파트너 관계가 괜찮은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유일성의 재능의 다양성, 자기 재능이 뭔지 알고 있는지, 자기 재능이 제대로 개발되고 있는지, 재능이 활용되는지, 처방, 장애 요인 제거, 화해, 유일성의 기능들을 사용하도록 조언하고 도와준다. 입문편, 보물 인간 설명에 대한 거라든지, 우리가 입문편 10가지,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을 심리 치유하고 상담하는데 잘 쓸 수 있는 서론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10개인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목, 첫째는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보물이 뭔가? 인간이다. 제2장에서는 뭐예요? 왜 인간이 제일 중요한 보물인가? 그거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뭔가? 4장은 왜 인간이 제일 뛰어난 이유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적인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이거는 개발을 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6번째는 이제 G7이라는 건 도대체 뭘 개발하는 거냐? 이제 요거예요. 7번째는 인간의 적. 인간이 이걸 개발할 때 인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뭐냐? 그런 거. 그 다음에 인간의 행복과 인간이 꿈꾸는 건 뭐냐? 그 다음에 또 이걸 개발하기 위한 자세는 뭐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이것들을 개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러니까 이 중에서 다 꼭 순서대로 안 쓰더라도 그 앞에 부분 몇 개는 그렇게 이제 어떤 자존감을 높여줄 때 입문편에서 서두를 말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자, 인격성의 생각의 기능,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사는지, 주로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 생각에 대한 설명, 생각의 전환 훈련, 인격성의 자유의 기능, 자유한지 뭐에 억압을 받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억압하고 있지 않는지, 사람으로부터 지난날 상처로부터 염려, 근심, 경제, 기타 어떤 일에 억압을 받는지,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방법들을 나누고, 인격성의 소통, 대화, 관계, 리더십, 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 자기와의 소통, 상대와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환경과의 소통, 소통의 방법, 언어, 문자, 메일, 편지, 공감, 대화,
뭐 스킨십, 상대 이해력의 문제, 훈련 나눔, 소통이 안 되는 이유 분석, 자기와의 소통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자기하고의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리더십에 대한 본능, 리더십과의 문제, 자신이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는지 아니면 지시받는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거룩성의 영성, 자기 학대의 문제, 과도한 자기 책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십자가를 활용하고 있는지, 자기 영역을 뛰어넘는 상황을 본인이 다 책임지려고 하고 있는지, 거룩성의 성품, 자기 성품의 문제 점검, 이해, 수용, 용납, 성품 교정이 필요한지, 거룩성의 저항성, 바꿔야 할 습관이 있는지, 부정적 관점을 바꿔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사랑성의 채움의 영역, 사랑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누고 있는지, 뭐 이런 문제요. 영원성의 생명에 대한 가치, 천국에 대한 소망, 지나간 삶의 의미, 미래적 소망과 희망.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G7의 치유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 틀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영성 치료, 하나는 성품 치료, 우리 5가지 성품을 가지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일반 사회적 방법 및 의료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도입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치유의 과정은 이렇게 이제 세 도표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도표들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하나 폼을 가지고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순서, 면담, 실시, 억압의 원인 분석, 개인 상담 및 가족 상담, 자기 이해하기, 그다음 원인 이해하기, 대안 찾아가기, 고백, 기도, 화해, 운동 좋아하는 거 하기, 영성, 생활, 환경 변화, 필요한 미션, 암송, 성경 묵상, 또 반복 훈련 이런 것. 이 외에도 다양한 순서들이 첨부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대면, 이건 직접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분석, 분류, 치유, 화해, 폭발시키는 거. 자, 이거 폭발시킬 건 또 폭발시켜야 된다고요, 이게. 내려놓기, 쉬기, 자기 알기, 목표 세우기, 경청 공감, 분석과 이해, 화해, 5성품 비전 만드는 거. 다른 상담 순서와 과정,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과정들이 만들 수 있다. 만남, 우선 인지 변화, 생각의 변화를 시키고, 상담, 원인 분석, 중심 주제 설정, 경제, 가정, 가족, 과거, 현재, 자녀 등 배경 분석, 배우자의 가족 배경 검토, 미래 비전, 목표 설정. 어떤 경우에는 상담보다는 다른 행동과 생각을 유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억압 원인 분석, 상처와 억압의 역사 점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랑받은 일, 희망적인 일, 점검하기, 희망 만들어주기, 영성 프로그램. 상처받은 일들이 있는지, 억압된 상처들에 대한 점검, 분노, 억압, 표출에 대한 공감, 자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 자신의 앞날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하게 보고, 하고 싶었지만 억압되어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이 뭔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치료 프로그램 짜주기, 영적 프로그램, 기도하기, 모임에 참석하기, 사도신경 고백하기, 성경 공부, 읽기와 암송하기, 새로운 정보 주입하기, 책을 읽거나 요약하기, 악기 배우기.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그 교회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한테는 책을 읽게 했더니 그 다음에 와서 그 책을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말과 이런 게 생각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굉장히 재능이 있으시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 뒤에 책들을 이제 우리 그 G7의 책들이에요. 그 책들을 한번 다 읽어보고 요약해가지고 이걸 홈페이지에 한번 쭉 올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몇 권은 그분이 끝까지 다 잘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네, 그래서 뭐 악기 배우기 이런 거, 그래서 기타반에 들어가서 뭐 악기 배운다든지 뭐 이런 거. 자, 이제 임상 상담과 임상 결과 그 중에서 몇 가지 여기다 적었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40대 후반이에요. 남자, 스스로 교회 치료 상담 도움받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만남, 대화. 우선 처음 만나서 대화 나누고 원인을 분석을 하고, 빚을 지고, 빚을 많이 지고 아파트 구입으로 인한 염려와 스트레스, 곧 문을 닫게 될 직장의 불안정. 결국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처방, 주기적으로 일단 만나고 컨설팅. 여기서 이제 그때 컨설팅 해준 게 뭐냐면은 이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아파트는 왜 사셨죠? 그랬더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요. 그러면 가정의 행복과 아파트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가정의 행복이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이것 때문에 병이 왔는데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남편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자기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신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증이 오게 하는 원인자는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아파트를 구입한 겁니다. 그럼 이걸 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판다면 총 재산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재산이 그때 당시에 한 2억 정도 자기 재산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옮긴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애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불안한 감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막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살 수 있고 그것이 지금 행복을 위해서는 최고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제 상담을 했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심하니까 불안감이 오고 심해지니까 직장 가도 볼펜도 손을 못 잡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영적인 프로그램은 매일 끝나면은 직장 끝나면은 10분씩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요일 날 저녁에 공부하시던 분들은 이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수시로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문제도 2년쯤 뒤니까 지금 너무 미리부터 땡겨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혹시 이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거 해보신 일 뭐 있으세요? 그랬더니 뭐 다른 거 해본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몇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여기를 다니면서 어차피 이게 2년 뒤에 문을 닫을 거면 다니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부터 한번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일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그걸 좀 찾아보면 어떨까요? 아니면은 이 업무를 좀 더 발전시키면서 이게 이 회사가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면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직장에 대한 상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은 이제 일단 초급반이야. 그런 상태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를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좋은 결과로 이제 회복이 됐죠, 이게. 근데 이제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아쉬운 점은 인도해줄 멘토가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장기적으로 이끌어주지 못한 이런 게 이제 아쉬운 점이 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경우는 주일 예배 후 상담 요청.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1차, 그 다음에 2차예요, 이거. 심각불면증, 우울증, 무기력, 업무 능력 저하, 방문 목적, 신앙 안에서 도움이 될 것 생각, 대화 경청, 분석, 문제점, 집 문제, 직장의 불투명, 처방, 늘 교회와 속상함 털어놓고 일단 기도하자. 그리고 책 관계교실 2권 중 신앙의 필요성 편을 읽도록 권장함. 그래서 관계교실에 데일 카네기가 심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다라는 것을 읽도록 이제 주선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차 방문, 사장의 편의로 조금 일찍 퇴근했고 답답하면서 밖에 나가 운동했고 결국 답은 자기를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전날보다 한결 나아 보였고 대화 1시간 정도 자신의 심정 이야기하고 공감해주고 가장 중요한 걸 찾도록 하고 직장 집 문제는 점차 생각하기로 하고 내면의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는 방법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야 한다는 걸 설명하고 시편과 자면을 많이 읽고 로마서 8장 28절 이 내용들을 암송할 것을 당부함. 신앙의 발전을 위해 세가족반 관계교실 한 권을 좀 과제 희망의 조건 20가지를 찾도록 함. 하루 일과 검토, 사용하는 언어 체크할 것, 언어의 힘, 언어에서 부정적인 걸 제거할 것, 미국의 트럭 회사의 이야기, 유전자 편집 치료 이야기. 이건 뭔지 다 아시죠? 네. 자,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고 보냄, 감사의 문자 옴, 확신을 심어줌, 그의 아내 상담할 것을 권하고 그렇게 하기로 함. 가족 상담 필수인데 나중에 그 아내가까지는 상담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 경우입니다. 자, 청소년 상담이었어요. 이제 고등학생, 부모와 적성 문제로 갈등, 이 일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설문지를 줬어요. 이제 그래서 적성 검사 설문지 나눠주고 이제 미리 준 거죠. 부모를 통해서 미리 주고 써오게 하고. 근데 이제 적성 검사를 통해서 뭐 하고 싶은 일, 장점, 좋아하는 일, 뭐 잘하는 일, 또 뭐 하고의 관계, 뭐 또 뭐 신앙과의 관계 이런 건 이제 다 한 2, 30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서 그거는 G7 설문지란에다 올려져 있을 거예요. 자, 본인의 하고 싶은 일을 결론을 딱 내린 게 뭐냐면 본인은 요리사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의 적성 확인 검사.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자 해가지고 그 분야를 조사해 보자. 그리고 그 분야에 뛰어난 책을 인터넷 찾아가지고 한두 권 읽어보자.
그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자. 근데 얘가 이거를 성실하게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확인을 했죠. 얘는 이걸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부모를 불러서 부모와 상담을 했고 아이의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 얘는 학업과의 친밀감을 지수로 표현하라 했더니 0으로 써놨어요. 0으로. 네, 그러니까 그쪽 분야는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미래의 비전 다 요리사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인데 얘는 이제 대학을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그 장례식 때 만났는데 어떻게 행복하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전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네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많이 울더라고. 얘가 할아버지하고 정이 많이 들었는지. 예, 남자인데. 자, 그래서 현재 열심히 요리사 자격증도 따고 행복하게 지냄. 그 분야의 대학 진학 준비, 전국 대회 등 입상. 자, 공황장애, 40대 여성, 자수성가, 갑작스럽게 죽을 것 같은 상태. 아무 일도 할 수 없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음,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짐. 1차, 2차 전화 상담, 생각 바꿔주기, 다른 일에 몰두하게 하기, 만남과 상담, 분석, 올라가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염려와 근심, 직장 쉬게함, 가족관계 우선하게 함, 자기에게 편지 쓰기. 그러니까 뭐가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지, 지금 가족관계, 남편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관계,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자수성가하면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게 딱 부딪히거나 그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이때 이제 걱정과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에게 편지 쓰기, 자기 존중 훈련하기, 자기 잘하는 것 나누기, 카톡 상담, 그날 잘한 거 써서 상담자에게 보내기, 영적 시간, 기도, 말씀, 암송하기 등 G7 아기 엄마들 모임 참여케 함. 그래서 열심히 이 양반도 그 모임에, 교회는 다른 데 다니면서도 그 모임에 같이 모이면서 많은 대화들을 함께 나눴어요. 기타 동아리에 참여하게 함, 원만한 삶 살게 함,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방향성 갖는 것, 영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분별 지도가 중요함. 그 다음에 또 이제 공황장애 우울증, 40대 여성, 호흡곤란으로 실신하고 병원 진료, 심장내과 검사 이상 없음, 병원에서 정신과 의뢰, 본인 부담감으로 상담 요청.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심장내과를 다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고 그냥 정신과에 의뢰를 하니까 정신과니까 더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담, 분석, 스트레스 해소법 나눔, 영성 키울 것, 말씀, 암송, 기타 동아리. 하여튼 기타 동아리에 많이 참석을 해서 박호실 집사가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 교회에 조금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된 사람들은 거의 박호실 집사가 차지하고 있어 지금. 그런 거 보면 대단해. 아주 그냥 이 박씨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강박관념, 대인기피, 30대 남, 이미 오래전부터 대인기피 시작됨, 내성적 성격, 아버지에 대한 상처, 자신의 몸에서 냄새난다고 생각함, 대인기피 시작, 분노 조절 장애, 강박관념 나타남. 이게 언제부터냐면 중학교 때부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몸에서 중학교 때부터인가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게 강박 개념으로 막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분노 장애까지 막 오게 되고 그래서 현재도 계속 치료 중인데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많이. 이 양반은 처음에 와서 상담할 때 막 상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내 앞에. 그리고 나를 앞에다 놓고 막 욕을 막 해댔어요. 그리고 또 막 울어요. 그게 자기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에 조절이 안 되니까 쏟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런 속에서 이제 괜찮아. 나는 다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쏟아놓고 싶으면 쏟아놓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대화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이 집은 아버지, 어머니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다 같이 화해도 만들어주고 그랬죠. G7 모임과 기타 모임에 참여하게 함. 가정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침.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항상 이야기하죠. 이게 튀어나올 때 직전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걸 체크를 해라. 이게 툭 튀어나왔을 때 그 직전에 상황이 어떠냐. 남편하고 싸웠냐. 아니면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드냐. 어떤 문제가 그런 것이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직전의 상태. 그러면 직전의 상태를 그 다음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심리학을 더 많이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거.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이런 걸 신유적 은사를 가지고 치유하려고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의 그런 그 신유 목사가 와서 이제 치유할 때 거기까지 이제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이제 기도도 못 받고 왔어. 그러더니 이제 그 뒤에 얼마 뒤에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를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야. 왜 가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자기 이제 이게 너무 절박한 거야. 이게. 자기가 너무 절박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은 생각을 이제 서로 이제 바꾸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결국은 우리 내면의 세계인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음을 잡고 여러 가지 또 계속 분석하고 또 계속 상담하고 계속 암송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지금 근래 한 몇 달 동안은 지금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야, 그게. 자기와의. 그러니까 그 싸움을 이제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이게. 도와주는. 자, 강박관념 진행 과정, 과제 점검, 자, 식사, 운동, 암송 내용, 하나님의 형상, 걸으면서 체크하기,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화났던 일, 그 속의 상태 점검, 하나님의 성품 점검, 억압에 대한 자기 이해, 가족의 사랑의 협력, 해소 방안, 운동, 새로운 정보, 좋아하는 것 시작, 정보와 감정 관계, 영성 필수, 좋은 정보. 이거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섞어가면서 할 거냐 하는 거는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공포증입니다. 두려움. 30대 직장인. 하나님께 대한 공포증, 두려움이에요. 어느 날부터 작은 죄라도 지으면 하나님은 그냥 심판할 것 같은 두려움이 휩쓸려가지고 아무것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찾아서 그걸 계속 암송하게 했어요. 계속. 이게 이제 강박관념인데. 그러니까 강박은 이쪽의 생각보다 더 강한 다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치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우울증, 대인기피, 피해망상증, 20대 대학생, 어렸을 때 상처받은, 중고등학교 때 친구와의 갈등, 상대방 학생으로 인한 공포감, 죄책감, 대인기피감, 그것 때문에 입시 실패, 재수해서 원하지 않는 학교 입학, 다시 망상증 나타남, 피해를 준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 같고 때로는 집으로 가서 엄마를 해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집에 전화까지 막 해요. 이제 이게 이제 망상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담 시작, 학교에 가서 태우고 와서 교회에서 상담하고 집으로 데려다주고 생각의 변화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생각 속에 있는 가해자가 실제로 나타난 적이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직접 이제 대면하는 거예요. 이게 직면, 직접 경험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물어보고 없음, 생각에 대한 확인 작업, 미래를 꿈꾸게 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만들어가게 하고 기도와 함께 장점 찾아가기 등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부모가 굉장히 고마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아주 좋은 일꾼이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자녀 문제를 잘 다뤄주면 부모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모님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부분을 책임감 있게 다뤄줬을 때 그 자녀들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자, 우울증. 40대 직장 퇴직한 명퇴자. 명퇴 후에 우울증이 아주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 대책 없이 준비 없이 이게 명퇴직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여성인데 자기는 평범하게 그냥 가정생활도 하고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거 놀러도 다니고 뭐 나든지 좀 가정에서 좀 음식도 만들어 보고 뭐 이래야 되겠다 하고서는 딴 사람들이 막 명퇴직 하니까 자기도 덜렁딱 거야. 이게.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전혀 딴판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정식적으로 출근하던 게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그동안 안 해봤던 뭐 음식이니 뭐니 이런 걸 막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막 자살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심각하고 가정생활 불가능, 자살 생각, 상담 시작, 말씀 묵상법을 가르쳤어요,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형상, 그림을 그려주고 자기를 찾기, 매일 교회 출근하게 해서 교회 봉사하기, 학원에서 잘하는 것, 문화학원 이런 데 가서 잘하는 것, 자기 취미생활 공부하도록 하고, 그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삶을 이제 만들어 갔습니다. 자, 우울증. 이분은 이제 80대 여인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심리적 문제가 보통 30대, 20대, 40대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참 답답한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있잖아요. 체념하고 사는 거야. 그냥 내 팔자가 뭐. 네.
네, 이분은 이제 80대 연인데 이분과 상담을 하면서 상담록을 이제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상담, 대화, 기도해드림, 과제 일과표 제출할 것, 일과표 가져오고 상담자 의식 일과표 쓰는 것. 그래서 일과표를 보니까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분도. 네. 그래서 세 번째 일과표 제출, 매일 언어 사용 기록할 것 당부. 일과표에 의한 질문, 가장 기쁜 시간들은,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은, 기쁜 시간 만들기, 늘리기, 주변 문화교실 가기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원만하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다운시켜주는 거죠. 분노 해소, 40대 직장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고민함, 상대 이해하기, 세 가지를 보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막 미워하고 괴롭혔던 사람 때문에 막 힘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딴 데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자꾸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해준 거는 상대방을 우선 이해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해 준 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째, 나타나는 표면만 보면 항상 부딪힌다. 둘째, 상한 감정. 셋째, 가장 아래에 있는 본능.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 본능은 잘하고 싶고 존귀하게 인정하고 싶은데 장애 요인들로 이루지 못하고 감정이 상하고 아픔을 갖는다.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그를 힘들게 한 상사는 내 생각엔 아마 심한 열등감이 있던 사람인 것 같다. 위와 같은 상태. 그래서 성경에서 미운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라. 인간의 뇌의 기능은 가장 가까이 입력된 것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화날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암송하라.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라.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나의 할 일은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 쓰지 말고 업무에 신경 써라.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제 일본의 열등감 학자 이야기 뭐 들려주고 어쨌든 원만하게 이제 마음의 분노나 이게 그런 것들이 해소가 돼서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 거 이게 문이 열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좀 편해진 거예요 이게. 네. 나쁜 놈 그랬는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많이 완화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무기력. 예, 고고등학교 1학년생이에요. 첫째 날 만남, 일주일 일과표 작성해 오기. 일과표를 한번 보십시오. 6시 기상합니다. 7시 15분 준비 끝, 8시 학교 도착, 오후 4시 30분 학교 끝, 5시 30분 집 도착, 자유시간, 새벽 1시 취침. 그럼 자유시간은 도대체 뭘 하나 그랬더니 게임을 해요. 네. 화요일 6시 기상, 위와 동일, 땡땡, 6시 30분, 8시 영화 과외, 9시 도착, 자유시간, 취침시간은 동일하게 새벽 1시. 수요일, 동일, 땡땡, 다시 30분 집 도착, 자유시간, 새벽 1시 취침. 목요일 오전 일과 동일, 오후 4시 30분 학교 끝, 6시 석식, 8시 집 도착, 자유시간, 새벽 1시 취침. 금요일 오전 일과 동일, 3시 30분 학교 끝, 6시 30분 8시 수학과외, 9시 도착, 자유시간, 취침시간 동일. 토요일 10시 기상, 오후 30분 준비 끝, 2시 엄마 가게 도착. 현재. 첫째 날의 분위기. 자, 첫째 날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들어오면은 물을 끓여놔요. 그래서 뭐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따뜻한 차를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있는 거 이제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확 뒤집었던 이런 분한테는 이제 뜨거운 물 안 내놓습니다. 또 언제 그런 상황이 또 부딪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찬물이나 뭐 이제 그런 이제 비타민제라든지 이런 거. 네. 자, 그래서 이제 커피 나누고 중요 느낌, 무기력증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원래 이것 때문에 이제 엄마가 요청해서 상담을 하게 된 건데, 자신감, 세 번째 설문지, 지수 기록하기, 건강, 몸, 뚱뚱함.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안 해요. 네. 운동 없음. 성적은 학교 성적에 대한 지수는 5 정도. 예, 말소리 아주 작음. 등치는 큰데 말소리가 아주 작은 거예요. 내가 신경을 써야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요. 옆에 앉아 있는데도. 자신감이 결여됐고 온순함, 내성적, 상담자, 멘토 없음. 이런 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친구 반에 10명쯤 됨. 책 읽기는 싫어함. 하고 싶은 일, 디자인, 중요 대화, 상담자와 신뢰 구축. 이것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며 잘못한 걸 찾아서 지적하는 곳이 아니라 본인의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 가는 곳이다.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신감 구축 필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 있다 외치기, 심리 검사표 주고 마침,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 다시 미팅, 가장 중요한 거 계속 상담하기로 함, 자기 찾기 책 좀 읽기 싫어도 가지고 다니라고 함. 둘째 날을 위한 준비, 설문지 준비,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당면 과제, 체중 감량, 운동, 책 읽기, 말 씩씩하게 하기, 일과표에 대한 질문, 가장 즐거운 시간, 가장 힘든 시간, 뭘 배우고 있는가, 결과 실패함, 본인의 의지가 없음, 과제를 거의 하지 않음. 이렇게 되면은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본인도 안 오고. 네.
그래서 학교 가서 그 과목을 공부할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몇 가지나 하냐 했더니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과목별로 2개씩만 질문을 해보고 와라.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포기하고 그 사람도 포기하고 그래서 실패. 네. 자, 그 다음에 성격 장애 사기. 네. 이 사람 이야기 많이 이야기했죠. 2번 전화합니다. 전화 속 내담자 상태, 심각함, 느낌, 횡설수설. 전화를 딱 해보면 벌써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잖아요. 굉장히 많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 제대로 표현 못함. 미리 상담 설문지 보냄. 이런 경우 현실에서 바로 질문하면 대화하기 어려워짐. 어머니와 전화로 미리 대화 나눔. 상담자에 대한 정보 필요. 내담자 준비, 이게 뭐예요? 자, 심각한 우울증, 울며 살려달라고 함. 위로 확신 심어주고 만나기로 한 날 올 것을 당부. 설문지 보냈으니 써올 것. 부탁. 네, 아주 이게 오탈자가 많네요. 써오지 않으면 대화하기 어렵다고 전함. 그러니까 수시로 막 그 조울증처럼 수시로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1차 방문.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대인 기피, 무기력증, 사기 정도 됨. 네. 이 사람 이제 사기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 아무것도 일하지 않음. 1기 우울감, 대화나 상황으로 쉽게 해결됨. 2기 우울증이지만 역시 대화나 환경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3기 이미 내재된 감정들이 주체없이 가끔 폭발함. 그러나 역시 상담자의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조언을 따라 할 수 있음. 4기 내재된 자기만의 세계관이 강하게 만들어져 있음. 이때는 상담자의 의견이 제대로 들어가기가 어려움. 그래서 희망은 스스로 인격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교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가중성 큼. 시간이 많이 걸림, 공감의 시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개조의 과정. 5기, 개인이 다루기 어려움, 영적 세계와 쉽게 결부됨,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음, 아니면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매달려야 함. 깔끔하고 단장하게 하고 왔어요. 보통 심리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깔끔하지가 않아요. 성격이 예민하고 자신이 잘생겼고 모델이고 배우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주병과 같은 그런 개념이 강하게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외모에 무척 신경을 씁니다. 설문지 또 써오라고 그랬더니 안 써왔어요. 그래서 대화로 시작함. 과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신경질을 냄. 전체 설문지 내용 묻지 못하고 마무리함. 이런 사람들은 상담자가 이끄는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아, 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다든지. 뭐 이제 이런 상대가 생겨요.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됨. 고등학교 시절 잘못된 친구들과 행동, 약 복용, 자살 시도함, 동맥 절단. 대학교 3학년 중단, 후에 피아노 전문대학 졸업함. 피아노 학원 몇 달 다니다 그만둠. 은둔 생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함. 부모와 가족들에게 다툼, 소통 안 됨. 가족들이 왕따 당하고 있음. 우울증이 심해지면 계속 잠만 잠.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함. 결혼이 상당히 집착하고 강박, 도피처로 생각하는 것 같음. 처방, 희망을 심어줌. 관계교실 1권 줌. 아빠, 엄마 별도 상담, 정보, 대화법, 수지 상태 설명해줌. 가족들이 도와야 할 것을 설명함. 그들은 상당히 불가능할 것으로 봄.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결심함. 다른 형제들과 만남을 가질 것을 부탁함. 형제들한테 상당히 많이 무시를 당하고 막 누나인데 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4일째 전화 온 관계교실 읽어보지 않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읽고 올 것을 당부함. 그것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상담할 것임을 알려줌. 본인은 자고 싶다고 함. 너무 오래 자지 말고 일어나 읽고 올 것을 당부함.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함. 상담자 그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함.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가까이 이 친구를 나한테 소개한 친구를 이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교회 다니고 있고 피아노 함께 졸업함. 나에게 내담자를 소개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정보 들음. 피아노 학과 학교 때도 관계가 쉽지 않았음. 히스테리적 성격이 있고 때로는 같이 자고 공동체에서 양이 남자와 사귀다 포기함.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음. 도움 요청. 같이 잘 때 상담자를 신뢰하도록 권고함. 같이 잘 때 상담자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 묻고 그대로 하라고 권고해 줄 걸 당부함. 자기 생각 주장하면 상담하기 어렵고 바뀔 수 없음을 계속 심어줄 것을 당부함. 교회 안에서 뭔가 봉사할 것을 찾아달라고 권고함. 남이 알아주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받기를 원함. 이 영영 씨의 상담은 단지 공감하고 일부 바뀌는 것으로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뭐만 원하냐면은 그냥 공감하고 위로해 주기만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만 해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뭔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별별 일을 다 했어요. 뭐 피아노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모집을 하고 뭔가 일을 시작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뭐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2번씩 피아노 와서 가르칠 사람을 찾아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또 이제 박보실 집사를 이제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박 집사가 또 이 사람한테 일주일에 2번씩 또 피아노 억지로 또 배웠어요, 또. 그러면서 이제 또 대화를 나누고 뭐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답은 하나예요. 뭐냐면은 그냥 교회 앞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교회 출근시키는 거야. 매일 출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공주처럼 사람들한테 손뼉도 받아보는 공연 발표도 좀 만들어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오면은 어떤 때는 내가 피아노 한 30분씩 연주하는 거 내가 듣고 앉았습니다. 연주해봐. 잘 준비했으면 연주해봐. 뭘 준비해왔어? 그러면 들어요. 다 들으면 또 이게 눈치와 센스는 빨라가지고 목사님 오늘 제 피아노 듣기 싫은 거 들으셨죠? 아, 참 이게 정말 아주 참 환장할 시. 네. 네. 그때 뭐 아니라고 그래야지. 집이 멀리 떨어져 자주 만날 수 없고 우울증과 성격 장애가 같이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바뀌지 않음, 조언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함, 자기식대로의 생각이 강하게 지배함, 강한 의지가 약함. 자기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자기는 정상이고 부모, 엄마, 아빠가 지금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아버지한테 귀를 강하게 맞아가지고 귀가 좀 나갔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서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다가서면 부스럭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그 트라우마가 그냥 남아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관계들이 결국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자, 잘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 하나 더 맞아볼게요. 이건 이제 부부 관계인데 부부 상담 일지예요. 자, 40대 여성 부부간의 갈등,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남편과의 갈등을 빚고 있었다. 특히 의지했던 자녀들에게서 배신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들하고 특히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중에 한 아이하고만 친해지고 또 그 한 아이는 엄마 보고 엄마는 왜 이렇게 맨날 바보같이 사느냐 그러고 이런 식이죠. 이게. 우리는 5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상담을 하기로 했다. 상담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들을 체크해 보기로 했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날, 이날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삶을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의 성격과 나타난 현상들은 대부분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시아버지는 자수성가 신분이다. 그는 월남까지 가서 맨몸으로 돈을 벌어 한국으로 왔다. 그런데 월남으로 가기 전에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이 지금의 시어머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버는 돈들을 모두 어머니에게 보내면서 구애를 했고 마침내 어머니는 사랑은 없는데 돈 때문에 결혼하게 된다. 이런 관계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이 속에서 아버지는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처벌해서 산 지가 벌써 25년이다. 둘째 부인은 잘생긴 얼굴도 아니지만 남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서비스가 좋았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고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역시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이제? 오직 아들만을 모든 것으로 삼고 키웠어요. 한편으로는 불교에 깊이 마음을 뒀다. 그곳에 헌금을 많이 하면 스님과 사람들이 그를 떠받들어주면서 그녀의 빈 마음을 대신 채워주고 있었다. 이게 지금 무슨 문제죠? 존귀함의 문제예요, 이거.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됐고 시어머니는 마치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긴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거의 그 집에 가서 살 정도로 가까이 해야 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들어가서 시아버지에게 살갑게 하니까 시아버지는 너무나 며느리를 좋아했다. 그러면서 둘째 부인과 관계는 정리하지 못했다. 두 아들이 개입했지만 아직도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둘째 날은 이제 친정 부모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친정 부모님 역시 다양한 삶을 사신 분들이다. 먼저 어머니의 어머니 곧 할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하여 소박 아닌 소박을 받고 살았고 그 속에서 어머니 역시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했다. 반면에 아버지는 같은 마을에서 아주 부유한 양반 집안이다. 이 집에서는 어머니 집안을 아주 멸시했다. 그런데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어머니를 그 집에서 건져낼 요량으로 결혼하게 된다. 물론 부모님은 절대 반대였고 그 후에는 그냥 집을 나와 결혼하고 살았다. 이때 어머니는 할머니와 여동생을 같이 데리고 나와 같이 살았다.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가 불쌍했다. 어쩌면 사랑을 갖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와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다. 어머니는 후에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크게 일궜고 아버지 역시 성공한 사업을 했지만 후에 병을 얻어 암자에서 치료를 하게 된다. 이 속에서 어머니는 사업을 속아 모든 재물을 탕진하게 된다. 이런 속에서 지금 두 분은 모두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 한편 이들 역시 집안에 부처를 놓고 의지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셋째 날. 자, 왜 부모 상담이 필요하죠? 지금 이 아내, 남편, 이웃 두 사람을 이해하려면 부모들의 삶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셋째 날, 이날은 이제 내담자와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남편은 장남이다. 아버지는 그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공부를 그만큼 따라주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하던 사업에서 같이 일한다. 기업의 공사 수주가 옛날 같지 않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항상 아버지에게 야단만 맞는 대상이 되었어요. 기대가 컸기 때문으로 본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남편은 장남으로서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남의 권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 장남이기 때문에 또 책임감도 있지만은 존중이 여겨져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장남으로서 책임감만 있지 장남의 권위를 세워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가정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배경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서 찾으려고 하겠어요? 가정에 와서 자기를 존중이 여겨주는 파트너를 찾게 되죠. 이제. 근데 아내가 맨날 따지기 좋아하고 똑똑하고 뭐 이래버리니까 아내하고는 대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자기 말을 잘 받아주고 잘 들어주고 쉽게 말해서 자기 자존감을 높여주는 자녀 둘 중에 하나하고 친해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친해지면서 엄마가 왕따 당하게 된 거예요. 이게. 자, 남편은 집에 오면 아이들 특히 두 번째가 아들인데 그 아들은 남편을 거의 닮았다. 그래서 둘이 대화하고 둘이 소통한다. 때로는 아내가 끼려고 하면 침묵한다. 내담자의 어머니는 자기의 서름을 마음에 품고 살았고 자식들에게는 그걸 넘기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다. 내담자는 음악을 전공했는데 사실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 것 같다. 단지 어머니로부터 사업적인 능력을 이어받았는지 직장에서 상당히 홍보적인 역할에 성공하여 이사까지 되었다. 그는 한편에서 임신과 해산할 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들이 사기를 춤으로써 많은 돈을 배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형제들과 가족이 은행빚을 넣어서 갚았는데 다음에 또 터진 일은 해결할 길이 없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아픔을 물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부모는 몰래 돈을 융통해서 해결해 줬다. 뒤에 부모가 알게 되어 또한 갈등의 요지가 되었다. 이때부터 가정 재정은 모두 남편에게 넘어갔고 본인은 가정의 재정에 실권이 없어요. 주는 돈을 가지고 살았다. 이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녀들은 그들의 인격을 위해 이미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보냈고 그 다음에 시댁 부모님들도 덜 찾게 되고 이 갈등의 또 요지가 됐어요. 남편은 수주가 계속 떨어지자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댁과 멀어지는 것 때문에 갈등이 되기도 했다. 한편 내담자는 상당히 똑똑하고 논리적이었고 이해력도 뛰어났다. 결국 이것이 갈등과 분쟁의 상황을 가져왔다. 남편은 지금 회사에서 아버지로부터 짓밟히고 들어왔는데 아내는 그것을 또 논리적으로 또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이때는 남편은 너는 남의 일처럼 말한다고 하기도 했고 돈 안 벌고 사니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핀잔을 주기 일쑤였다. 이런 속에서 내담자는 오직 자기 부모들이 그랬듯 자녀들에 대한 의존도가 커기 시작했죠. 그런데 딸이 지금까지 이해 틀에서 벗어나 엄마가 바보 같아서 맨날 당한다는 식으로 몰고 가게 되자 내담자는 거의 절망적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남편과 싸우면서 갈라서자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다. 넷째 날. 그동안 시댁과 친정의 부모들의 인생의 여정 그리고 이런 속에 살아온 남편의 고민과 갈등들을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 역시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자기가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날은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에 대한 설계 도면을 설명했다. 그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 설명했고 지금 남편 역시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내담자는 한결 자유해졌고 편안했다. 다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다섯째 날, 이날은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당부하는 날이다. 그동안 상담하면서 부부 사이가 많이 해소됐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가정은 만들어가는 것. 남편에겐 지금 장남으로서 책임만 있지 권위를 세워주는 일이 없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기 식대로 논리를 펴서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위로하라. 그리고 본인 속에 있는 재능을 찾아서 공부할 것. 너무 자식에게만 올인하지 말고 너무 자식 중심으로 가지 말 것. 계속 공부하면서 훈련해 갈 것들을 당부하고 당신이 보물이다를 읽고 연구하도록 공부하고 마쳤다. 결국 상담의 기본 틀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해를 하면 훨씬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된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사람의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가족 치료. 자, 가족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게 목적, 각 개인에 대한 이해도, 가족들끼리도 서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선. 이게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경계선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각자의 주도적 삶의 지수, 분화 지수, 분화는 뭐예요? 독립지수예요. 연합상태, 가족회의, 유무, 가족 피드백 받기, 어려움 속에서의 대처 능력, 행복 나눔의 지수, 위계 질서, 엄마는 엄마로서의, 아빠는 아빠로서의 자기 역할이 잘 되고 있는지, 자존감의 지수, 가족 규칙, 역할 분담, 특히 5가지 성품이 가정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장애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 이해됐죠?
자, 결론적으로 봅니다. 오늘의 시대는 상담과 심리치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심리적 질병과 상담해야 할 문제는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상담, 코칭, 멘토링과 심리치료 이것을 위한 교육과 세미나는 작은 교회들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학업과 관계, 인성, 자기개발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태가 되었고 중요한 현실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5가지 성품의 전문가, 세속적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정보 습득, 건강한 자아, 5가지 성품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모델적 상담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5가지 성품을 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임상하고 자기와의 대화를 잘 이루어가고 이런 관계들이요. 이런 모델적 상담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 상담과 심리치료 공통된 점은 내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달려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거 지향적으로 가면 치료될 수 없다. 미래 지향적인 방향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해서는 내담자의 상태와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설문지가 준비돼야 한다. 상담자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임하되 일반적 상담과 심리치료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상태는 전문 의료원에 의뢰하게 하고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요한 건 내담자의 치료와 건강이기 때문이다. 치료된 자들의 관리 역시 중요하다. 자,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제 계속해서 뭐 필요합니까? 영적 관리, 생각의 관리, 다양한 활동, 동아리,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안내 등.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분야들에 대한 동아리나 그룹이나 또 개인 이런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잘 훈련돼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게. 자, 이해되셨죠?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